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스스로 답을 찾는 수학 공부법의 저자 정진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정진우 작가라고 검색을 한번 해주시면 제 프로필을 보실 수가 있고요. 뭔가 제 지식을 말이나 글로 이렇게 공유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최근에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이 책을 쓴 바 있고요. 이 책은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에서 공부법 베스트셀러 2위와 3위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어머님들께 드릴 거는 없고 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분은 첫 번째는 제가 개강을 합니다. 지금 예비 고2 어머님들 맞으시죠? 그래서 지금 학생들 아마 시험 보고 있거나 대부분 끝났을 텐데 이제 개강을 12월 며칠에 하는지 지금 빨리 먼저 1번 1등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께 참고로 저는 화목반입니다. 네, 말씀 며칠? 조금 앞입니다. 빠르셨어요. 어머니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자필 사인을 넣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남은 한 거는 분위기 풀려고 한번 해봤고요. 남은 한 거는 이따 끝나고 시간이 아마 없을 텐데 뒤에 순서가 있죠. 네, 순서가 바로 이어질 텐데 그 질문을 가장 먼저 해주시는 분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작가의 사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제 소개 드렸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요거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2021학년 수능 나형 28번이고요. 이게 이제 문제를 바라봤을 때 그래프도 있고 그림도 있고 글씨도 막 되게 많은데 이거 원의 방정식이네 2차 함수 나왔네 떠올려 주면서 이제 학생이 문제를 푼다고 가정했을 때 떠올리면서 이거 원방 써야겠다. 함수의 극한 물어보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개념을 필요로 하는지를 이제 학생이 떠올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당연히 개념 공부는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교점좌표 찾아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손도 못 대면은 문제만 바라만 보고 문제를 풀지 못하겠죠. 그래서 개념을 떠올리고 이런 해결책을 어떻게 찾아나가느냐 제가 한 단어로 해결책 찾기 능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 길러야 수학을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점좌표 설정해야 되겠네.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써야 되겠다. 그리고 교점좌표 설정해가지고 마지막은 함수의 극한도 쓰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도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하나 떠올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이 이 문제를 딱 바라봤을 때 문제를 손도 못 댔다. 그러면은 교점 좌표도 설정 못했어? 그럼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를 강사가 도와줘야 돼요. 문제를 아이가 푼 걸 보고 어디서 막혔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손도 못 댔으면 교점부터 잡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아니면 풀다가 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까먹었지? 이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해서 어떤 개념이 약해서 어떤 것이 부족해서 내가 잘 못했구나. 그래서 이것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수학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 아래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 길러야 수학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내신 시험 출제 경향, 어머님들 잘 아시겠지만 한번 들어주세요. 최신 내신 시험 출제 경향은 이제 고2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1번은 너무 흔해요. 시중 문제집에서 살짝 바꿔낸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2번은 교육청 평가원 그리고 수능 기출. 우리 수원수투 이제 배우기 때문에 수능 직접 출제범이란 말이죠. 그래서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 기출, 교육청 모의고사. 그래서 여기서 살짝 변형돼서 나온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수원수투부터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 중에서도 수능 특강이라는 EBS 교재가 있습니다. 여기서 변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경기고 같은 경우는 올해 연도까지 EBS 수능 특강의 문제를 이제 짜집기를 해서
분류를 해서 그 학교 프린트를 주거든요. 그럼 그게 또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 학교는 수능 특강 위주로 나왔었네. 그럼 여기에 힘을 좀 더 주고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아니면 진선여고나 숙명여고, 경기여고 같은 경우는 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에 프린트를 주거든요. 아니면은 중대부고 같은 경우는 아예 올림포스 여기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그걸 부교재로 사용을 하고 이제 변형을 해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 경향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줘가지고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방학 때는 개념 공부부터 찬찬히 해가지고 둘 다 공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막판에 가서 학교별로 살짝 좀 더 힘을 주는 방향을 이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에서 주로 시험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략을 세우기를 일단 방학 때는 수원수투 개념부터 선행했다고 하는데 코사인 법칙 유도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코사인 법칙은요 이렇게 해서 유도 딱 되죠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학생이 진짜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념부터 본인이 완벽하게 유도 과정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체화가 되는 학생이 적은 게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세 개념부터 개념 물론 너무 쉬운 걸로 하면 애들이 흥미 없어 하니까 개념부터 찬찬히 해서 약간 어려운 문제 섞어가지고 방학 때 공부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평가원 기출문제 자체 교재입니다. 그래서 찐기출로 한번 2번 이렇게 1번, 2번 앞에서 방학 때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본학기 들어가면은 유형문제집에서 제가 이제 자체 교재로 이런 문제 진짜 잘 나와 해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최근 4개년 강남 내신 기출 요러한 거 단원별로 학교에서 나왔어 라고 해가지고 3번, 4번 학기 중에 공부하고 마지막은 서술형 문제가 있는 경우 서술형 대비까지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수업 특징은요, 저 복습 테스트 매시간 봅니다. 매시간 보고 피드백도 공유하고 있고요. 문제집 오답 관리를 제가 독사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공부법의 메인 아이디어고 메인 컨텐츠인데요. 한번 보시면 우리 아이들 문제집 푼 거 보면은 뭐 어떤 건 맞았고 어떤 건 틀렸겠죠? 그러면 어떤 틀린 문제는 이제 요거를 오답을 했을 거예요. 그거는 했겠지? 했겠죠. 그래서 오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센이라는 문제집을 수학 원을 풀고 다시는 안 봅니다. 평생 안 봅니다. 그리고 일품 풀어볼까? 그래서 일품 다시 풀고 뭐 오답하고 다시는 안 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학생이 틀린 문제가 분명히 본인의 약점이고 본인이 틀린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문제를 그 당시에 오답했다고 해서 이 틀린 문제를 싹 다시 모아서 문제를 풀어봤을 때 100점이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 안 나와요. 왜냐면은 본인이 틀린 데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개념을 몰라서인지 말 그대로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중간 과정을 못 떠올렸는지 어떤 개념이 부족해서인지 뭔가 본인이 부족해서 틀렸을 텐데 그 문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약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모아서 한 번 더 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틀린 문제만 모아갖고 이거 세 문제처럼 깨끗하게 해서 풀려보잖아요. 100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독사같이 관리를 하고 틀린 문제를 반드시 다음 과정 2달, 3달 후에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게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집을 풀더라도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속간해서 풀고 다시 한번 속간해서 풀고 3번 풀렸어. 3번 틀렸어. 근데 이거 또 그 당시 오답했겠죠? 또 틀렸어. 또 오답했겠죠? 또 틀렸어. 또 오답했겠죠? 그럼 이거 본인의 약점 중에 약점이죠. 그래서 한 문제집을 한 권을 풀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N 회독을 해야 맨날 맞은 거 풀면 기분은 좋겠죠. 근데 이건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실력을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를 이번에 틀렸는데 다음번에 맞았다. 그러면 이게 실력이 올라가는 것이고 성적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중점적으로 제가 관리를 독사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냐면요. 문제에 맞았다 틀렸다 표시만 하고 문제집은 깨끗하게 남겨놓고요. 우측 하단에 정답 쓰게 합니다. 1번이 정답이 나왔다고 해서 V 표시 빵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도 뭐 양해의 실수 막 아이들 문제집에다 막 별표 쳐놓고 그러거든요. 그럼 다음에 풀 때 아니 너가 양해 실수를 못 떠올려서 이걸 틀렸는데 여기다가 별표를 확 쳐놓고서는 이 문제를 다시 풀면 그럼 알겠죠. 맞겠지. 근데 진짜 새 것처럼 했을 때 잘 풀 수 있을까? 의문. 그리고 1번에 V표시 빵 36이라고 써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풀면서 36이 나오나 안 나오나? 36이 왜 안 나오지? 이러다가 막 이것 때문에 이제 말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깨끗하게 놓으면 문제집 자체를 오답노트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문제가 어디다 풉니까? 여기다 풉니다.
제가 문제풀이 전용 연습장을 자체 제작해서 무한 리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쁘게 쓰지 않아도 된다. 여기다 문제 번호만 쓰고 문제 풀어줘. 그럼 제가 직접 숙제 검사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숙제 검사 하면서 아, 너는 손도 못 댔구나. 너는 이 문제를 푸는데 어떤 개념이 부족하구나. 이거를 파악하고 이 부분을 제가 클리닉 때 중점적으로 메꿔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크북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본서는 어떻게 보냐, 문제집 해설지는 어떻게 보냐, 뭐 2박 3일 고민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바로바로 해설지 봐야 되는 건지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보는지 첫 수업 때 제가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못 알려드리고요. 클리닉 있습니다. 대치동의 대부분 학원에서 클리닉을 하고요. 저도 클리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강사가 이제 참여를 안 하면은 클리닉 분위기가 좀 대학생 뭐 실력 있는 조교 선생님들이 앉아 있겠지만 이 학생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고 평소에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조교 선생님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강사가 직접 클리닉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다현아, 요거 너 손도 못 댔는데 개념 이거 공식 쓸 수 있어? 물어보고 쓰면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이것만 떠올리면 풀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교재 가지고 와봐 해서 이렇게 또 알려준다든지 학생별로 저는 학생의 이름도 다 알고 스타일도 다 제 학생이니까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가 직접 클리닉을 하는 게 가장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리닉을 제가 직접 주도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학기 중에는 수업이 끝나고서는 바로 클리닉을 합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클리닉을 하고요. 방학 중에는 이따 시간표로 말씀드리겠지만 오전에 수업을 하면 점심 먹고 2시부터 5시까지 필수로 클리닉을 하고요. 그래서 숙제를 끝내고 집에 보내는 5시에 보내는 컨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수업이 있다. 그러면은 오후 2시에 빨리 와. 무조건 와. 필수 참석이야 해서 숙제 다 하고 모르는 거 저한테 질문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수업 듣고 귀가하는 컨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 피드백 몇 시간 끝나고 뭐 학생 테스트 점수 몇 점인지 오늘 진도 몇 점 얼마인지 뭐 이런 거 보내드리고 있고요. 혹시 부득이하게 결석을 하게 되면은 제가 유튜브 링크로 수업과 그 현장에서 나눠줬던 자료를 구글 드라이브로 PDF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12월 26일에 개강을 하고요. 정규반. 그래서 오후에는 수학 1을 2번 볼 계획입니다. 개념부터 탄탄하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모의고사 위주로 된 약간 어려운 문제 섞어서 이렇게 2번 봅니다. 그래서 저녁 때 수학 1을 2번 보고요. 수학 2는 오전에 개념부터 탄탄하게 수학 2를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반 12월 말에 시작하면은 우리 아이는 수학 1을 개념부터 2번 본다. 그리고 수학 2는 한 번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목반이고요. 정규반 화목반이고요. 월금 수투는 오전에 있습니다. 공부법 베스트셀러 저자 직강, 네, 접니다. 네, 저고요. 고2 내신에서 상위권 개념을 받기 위한 필수 개념 학습하고요. 제가 친절한 설명으로 유명합니다. 그게 친절한 설명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좀 더 친절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 2번, 3번 해도 똑같이 알려주지는 않지만 약간 방향 틀려서 처음 듣는 것처럼 이걸 왜 또 물어봐 이렇게 안 하고요. 이거 그러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하나씩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동기부여 기강을 잡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같이 하고 있고요. 시간표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목 저녁에 수원 공부하고요. 그리고 월금 오전에 수투 공부합니다. 그래서 수투 공부하고 이때 과제와 클리닉 마감하고 숙제까지 끝내고 귀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저녁 수업 있는 날은 2시부터 불러서 공부하고 이전에 했던 거 숙제 다 완료하고 모르는 거 질문 따지 끝내고 수업하고 귀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찬 월화 목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분명한 방법이 있고요. 그 방법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정규반영 특강 수업 소개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토요일에 혹시 금요일이나 시험이 끝났다면 제가 모의고사 무료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자체 제작한 문제들로 시중에 없는 문제들로 제가 직접 만드는 거에 살짝 관여하고 외주를 줘서 검수를 맞춰서 양질의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0문제 이제 고1 이제 아이들 끝났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고1 공부를 안 할 거예요. 수원 수투만 하기 바쁠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건 챙겨가자. 고1 복습 이제 안 할 거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전국연합 학력평가 있어요. 모의고사 아이들 보거든요. 그거 보기 전에 한 번만 복습하고 가자. 고1 거 다시는 안 볼 거니까. 그래서 와서 문제 한번 100분 모의고사 풀어보고 그리고 주요 개념과 문항들 제가 직접 해설 강의 준비해놨습니다.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토요일에 낮 1시 반부터 5시 반입니다. 여기 본관에서 수업을 하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주시면 놀지 않고 놀러 오게끔 해주시면 제가 양질의 수업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빠르게 한 분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